근데 약간 노래가 오 그거 진짜 예쁘다. 그쵸? 같이.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는 케이팝이 아이돌이 좀 주도를 해가고 있고, 그 아이돌이라는 게 내가 뭐 리뷰를 했었지만 원래 단어는 영어잖아요. 그래서 그 처음에 이 언어를 썼던 건 저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라고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이나 프랑스도 이 단어를 단어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가수 한 명한테만 붙였다가 사라진 단어인데, 그걸 일본이 갖고 가서 아이돌 아예 음악 그런 걸 만든 거죠. 그래서 일본은 그 야마구치 모모에라는 분이 70년대 후반 80년대 때 첫 아이돌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, 그러니까 여성 중에는 그런 분이 있었고,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의 아이돌의 원조인데, 바로 그 이후에 연달아서 그 80년대에 나온 분이 이제 마츠다 세이코 상인데, 오늘 들을. 근데 마츠다 세이코 상이 그 전에는 워낙 그 당시 옛날이니까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가수였어. 좀 젊은 가수. 되게 어린 10대 때 나온 말 그대로 하이틴 그런 가수. 그러니까 노래도 그냥 일반 가수들처럼 잘했고. 근데 마츠다 세이코 상도 그런 느낌이긴 한데, 마츠다 세이코 상부터는 이뻐야 되고 뭔가 그런 캐릭터성으로서 남들을 좀 유혹해야 되고 그런 느낌이 시작했던 게 마츠다 세이코 상이어서, 아직도 뭐 원조 아이돌, 뭐 아이돌 이렇게 하면은 마츠다 세이코 상이 가장 먼저 나와요. 이분 노래가 뭐 유명한 노래가 많은데, 역시 가장 이제 나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유명한 노래가 아카이 스위토피라는, 이게 스위트피가 꽃 이름이에요. 저도 몰랐었는데, 빨간 스위트피라는 노래고요. 이 노래는 당연히 뭐 그때 한참 전에 나와서,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전에 나온 이 노래 가사에 그 4월의 봄비라는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3월하고 4월 때는 가끔 듣는 노래예요. 저도 저보다도 한참 오래전 노래니까 막 엄청 막 그렇게 듣진 않지만, 그런 레트로한 감성을 느끼고 싶을 때 이게 그렇게 막 예를 들어 그 트로트처럼 부르진 않아서, 그 당시엔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많았거든요. 한국도 일본도. 근데 그렇게 불러서, 그리고 노래도 못하지 않고 노래도 좋아서 어쨌든 이 노래를 가끔 듣는데, 그래서 4월에 업로드를 하려고. 예. 같이. 청초하다, 청초해. 눈망울 봐봐요. 진짜 아이돌의 약간 원조. 너무 예쁜데요? 여기 뮤비랑 또 다르게 빛나네. 목소리 고와. 와. 약간씩 나이가 들어가는 영상. 귀여워, 뭔가 노래가. 와. 딱 가사처럼 되게 상큼하다. 아이돌답게 이 적절히 눈빛을 줄 줄 아네. 카메라를 볼 줄 안달까. 근데 너무 예쁘다. 근데 약간 노래가 그거 진짜 예쁘다. 그쵸? 저 연습했을 거야. 그니까 다 각도, 눈빛. 이게 트로트는 아니잖아요. 살짝 트로트 느낌이 날 듯 말 듯한. 근데 확실히 그 옛날 가사들은 저 가사만 들으면 다 상상이 돼. 맞아. 좋은 것 같아. 복잡하지 않아서. 가사들도 다 좋아. 하하, 공주님이시.
지금이요? 이것도 한참 전에. 이것도 80년대 후반일 거예요. 어머머. 지금도 근데 막 자주 나오죠. 한국의 한 분이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아. 되게 재밌어서. 아. 노래도 1절은 데뷔 당시 라이브고 2절은 그 80년대 후반 노래로 해놨어. 영상 자체가. 시선 처리가 아주 너무 다른 분 같아. 이 영상은 워낙 한국에서도 그 한글 자막 다루는 영상이 많아요. 라이브마다 죄다 있고 지금도 아까 말했듯이 이분은 방송에 그런 나와서 그 이 당시 노래를 하기도 하는데 이 노래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 먼저 이 노래가 그 당시에 마츠다 세이코 상의 이제 프로듀서가 있었는데 그분이 다른 되게 실력파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 곡을 받고 싶어서 그분한테 마츠다 세이코 상한테 곡을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당시에는 이게 그러니까 아이돌이 생긴 초반이니까 당시에도 당연히 그런 좀 비판하는 음악가들이 많았어. 이 마츠다 세이코 상을. 아이돌. 그래서 가창력이 아니라 그런 느낌입니까? 그런 마케팅으로 승부하는 가수가 그래서 나는 곡 주기 싫다 이랬는데 굉장히 설득을 해서 설득 끝에 그분이 가명으로 곡을 줬어. 본래 음악가 이름이 아니라. 이 당시에 마츠다 세이코 상이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노래를 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작곡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줬는데 그 프로듀서가 이 봄비에 관한 내용이니까 좀 더 멜로디가 있는 게 낫겠다고 해서 바꿔서 이 노래도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좀 높은 노래가 결국엔 되었다는 얘기가 있고 이 노래의 가사가 그 무심한 남자를 이제 좋아한다고 따라간다는 내용이잖아. 그래서 워낙 그 당시에 이 노래가 인기가 많아서 팬들이 실제 이 가사 속의 여성이 어떻게 됐냐고 질문을 엄청 해댔대. 이 곡 만든 사람한테. 그 정도로 그 인기가 많았는데 몇 년, 6년인가 7년, 어쨌든 80년대 후반에 이 곡의 속편이 나왔어. 근데 사실 그 가사가 좀 새드 엔딩이어서 그 작곡가 죽여버리겠다고 팬들이 그 정도로 이 곡에 인기가 많았다. 몰입한 사람들이 많았다. 4월에 내리는 비를 맞으며 역에 있던 둘. 다른 인적도 없어서 문득 어색해졌어요. 어째서 당신이 시계를 힐끔 볼 때마다 울 것 같은 기분이 되는 거죠? 저는 당신을 따라갈게요. 날개가 달린 부츠를 신고. 저는 당신을 따라갈게요. 당신과 같은 청춘을 달려가고 싶은걸요. 선로 옆에 꽃봉오리는 붉은 스위트피. 이 가사를 보면서 나도 좀 재밌었던 게 시대상이 보이는 게 남자는 거의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여성은 따라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인데 들으면서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 당시 그러니까 예전 분들 어른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. 과묵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밖에서 걸어다닐 때 혼자 앞에 걸어가고 우리네 아빠들이 다 그러잖아.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게 인기가 있나? 갑자기 다시 생각이 들었어. 이 가사를 보면서 그런 남성들이 인기가 있나? 멋있는 거지. 그러니까 잘생긴 거. 갑자기 생각났어. 왜냐면 내가 10대 때 친구가 그 여자의 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났어. 이거 노래 요번에 리뷰하려고 생각하다가 가사 읽다가 그때 걔가 그랬어. 너 인기 되게 많은데 말 좀 하지 말라고.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어. 말이 너무 많아.